안녕하세요. 이번에는 OLED 고1 3월 모의평가에 나왔었던 OLED 지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맑고 화창한 날 밖에서 스마트폰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이는 화면에 반사된 햇빛이 화면에서 나오는 빛과 많이 혼재될수록 야외 시인성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야외 시인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술이겠지. 이 야외 시인성이란이라고 하면서 개념을 정의하네. 빛이 밝은 야외에서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성질이 야외 시인성인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벌써 중요하죠. 그렇다면 뭐뭐일까? 이런 것들은 문제 제기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에는 야외 시인성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을까 문제 제기를 했지. 그럼 밑에서부터는 스마트폰에서 야외 시인성 개선을 위해 적용한 기술들을 나열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써놨죠. 그래서 1문단의 내용은 야외 시인성의 개념, 그리고 여기서 뭐 한 거야? 그렇다면이라고 하면서 스마트폰에는 이 야외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기술이 있냐 문제 제기를 했고, 그거를 여기서 이제 설명하게 된다는 거지. 스마트폰 화면에 명암비가 높으면 우리는 화면에 표현된 이미지를 선명하다고 인식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게 선명하다고 인식하게 만들려면 명암비를 뭐 해야 되겠어? 그치. 이 명암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명암비를 높이는 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명암비의 개념이 지금 설정이 되죠. 명암비라는 건 첫 번째, 가장 밝은 색과 가장 어두운 색. 가장 밝은 색 하면 흰색이겠지. 가장 어두운 색 하면 검정이겠죠. 얼마나 잘 표현한지를 나타내는 수치래. 그래서 두 번째,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하고 검은색을 표현할 때 휘도로 표현한 건데, 휘도라는 건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사람의 눈에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그래서 이 휘도라는 건 화면에서 사람의 눈에 얼마나 빛이 잘 들어오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걸 이용해서 명암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명암비를 구하는 공식은 검은색을 표현할 때 나타나는 휘도와 흰색을 표현할 때 나타나는 휘도를 갖고 와서 검은색으로 나타나는 휘도를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로 나눈 값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하는, 명암비를 구하는 공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령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가 2000이고, 가령이라는 건 지금 예시를 드는 거지. 검은색이 1래. 그러면 생각을 해봐. 검은색이 2고 흰색이 2000이래. 그러면 명암비는 1000이 되겠지. 지금 요런 걸 구해야 되니까 지금 요런 걸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이 명암비라는 건 휘도를 측정하는 환경에 따라서 암실, 암이 어두울 거잖아. 명실, 밝을 명자를 썼겠죠. 그래서 암실 명암비라는 건 햇빛과 같은 외부광이 없으니까 어둡겠지. 거기서 인식할 수 있는 명암비를 얘기하는 거고, 명실, 밝은 외부광이 있는 곳이겠죠. 외부광이 존재하는 데서의 명암비를 뜻한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의 야외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뭘 높여야 된대? 명실 명암비를 높여야 된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지금 이걸 높이기 위해서는 이 명실 명암비, 이 명실 명암비가 높아야 야외 시인성이 지금 높아진댔지. 그럼 생각을 해봐. 외부광이 없는 환경에서 이 명암비를 지금 뭐 해야 돼? 높여야 돼. 그러면 방법은 두 개야.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높이거나, 또는 검은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낮춰주는, 요 둘 중에 하나라도 할 수 있으면 명실 명암비가 높아지고 야외 시인성이 높아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두 가지 방법, 명실 명암비를 높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첫 번째가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높이거나 검은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낮춰주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뭔가 문제점이 있나 보네.
어떤 한계가 있냐? 스마트폰에서 흔히 사용하는 OLED는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를 높이거나 얘를 낮추면 된다는데 얘는 높일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OLED는 화면 내부에 있는 기판에서 빛을 내는 소자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라는 세 가지의 색깔이 조합됐대. 그래서 다양한 색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OLED가 색을 표현할 때 출력되는 빛의 세기를 높이면 해당 색의 휘도가 높아진다. 그러나 강한 색의 빛을 출력할수록 OLED의 수명이 단축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OLED는 스마트폰에서 평광판과 위상 지연 필름을 활용해서 외부광의 반사로 높아진 검은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낮추는 기술. 그래서 요게 지금 중요한 거야. 이런 한계, 흰색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대? 검은색을 휘도를 낮추려고 노력한다는 게 지금 중요하겠지. 그래서 보시면 야외 시인성을 높여야 되고 검은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낮추는 기술이 적용되는 이유가 뭐다? 얘가 한계가 있었다. 뭐가? 흰색을 명암비를 올리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낮추는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림 OLED의 스마트폰에 적용된 편광판의 원리를 나타낸 그림이래. 조금 요것만 봐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일반적으로 빛은 진행하는 방향의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며 나아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그림을 보면 조금 편해. 그러니까 평면화를 시켰더니 좀 편하죠. 나아가는 방향과 진행하는 방향의 수직,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전체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빛이 편광판을 통과하면 그중 편광판의 투과축이란 게 이렇게 요렇게 돼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럼 얘와 평행 방향 이러면 요렇게 되는 게 평행이잖아. 그러니까 빛이 요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요걸 지금 평행 방향으로 진동한다는 거야. 그렇게 나아가는 성형 편광만 남고 투과축의 수직, 그러니까 얘랑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 요런 것들은 다 차단이 돼버려. 수직되는 건 차단되고 평행한 것만 남게 되는. 그러니까 편광판을 통과한 빛의 세기는 감소하게 되는. 그래서 그림을 한번 좀 더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빛이 여길 투과하려면 이 축 지금 보이시죠? 요거랑 평행한 요런 빛만 통과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런 것들은 다 안 돼. 다 안 돼. 다 안 돼. 얘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빛이 요렇게 가면서 요렇게 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평행한 축을 이루는 것만 통과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한번 확장해서 한번 찾아본 거고,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OLED 스마트폰에서 야외 시인성, 요 문단이 또 시험 내기가 굉장히 괜찮지. 그래서 편광판의 원리를 활용해서 OLED 스마트폰의 야외 시인성을 높이는 기술을 5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왜? 먼저니까 첫 번째, 그런 다음 두 번째, 이 원형 편광, 그 다음에 다시 네 번째, 그 결과 다섯 번째. 이걸 한번 상세히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으로는 조금 약해서 조금 키워봤어. 한번 볼게. 스마트폰 화면 안으로 들어오는 외부광은 편광판을 거치면서 일부가 차단되고, 아까 어떤 게 차단됐어? 그치, 수직으로 진행하는 건 차단되고 평행하는 것은 남게 된다. 그게 요런 거야. 여기서 왔을 때 이 편광판에서 일부를 차단하는데 어떤 것들? 수직으로 오는 건 차단하고 수평으로 평행으로 오던 건 남기는데, 그 평행으로 오던 게 뭐야? 선형편광이야. 이 선형편광은 위상지연 필름, 여기서 말하는 게 위상지연 필름이지. 요걸 지나면서 회전하며 나아가는 빛인 원형편광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이 위상 지연 필름의 기능은 요 선형 평광을 원형 평광으로 바꾸는 기능이 있겠지. 그러면 만약에 평광판의 효과가 뭐냐라고 하면 외부광을 차단해서 선형 평광으로 만든다라고 하시면 되고, 위상 지연 필름의 기능이 뭐냐라고 하면 선광 평광을 원형 평광으로 바꾸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원형 평광은 스마트폰 화면의 내부 기관에 맞닿는 거야. 그러면 이게 반사가 돼. 그래서 이 스마트폰의 내부 기관에 맞아서 반사가 돼. 그러면 원형 평광 상태로 그대로 원형 평광이지,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위상 지연 필름을 통과하면 선형 평광. 그래서 이 위상 지연 필름은 선형 평광을 원형 평광으로 바꾸든지 원형 평광을 선형 평광으로 바꾸는, 그래서 선형과 원형을 바꾸는 기능하는 게 위상 지연 필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그런데 이 선형 평광의 진동 방향은 외부광이 처음 평광판을 통과했을 때 남은 선형 평광의 진동 방향과 수직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평광판에서 가로막히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수직 이룬 것들은 여기서 걸러내고 얘만 남았잖아, 평행 이룬 거. 근데 이때 성형 평광은 얘랑 뭘 이뤄? 수직을 잃어버린 거야. 수직을 이루니까 얘는 평행 이룬 거고 얘는 수직 이룬 상태니까 여기를 또 통과돼야 안 돼? 통과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여기를 통과하려면 이전에와 반대되는 게 됐어야지. 왜냐면 얘가 통과했다는 건 선형 평광, 얘랑 평행 이룬 것만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평광판은 얘와 평행하는 것만 통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에서 수직적인 건 다 차단되고 평행 이룬 것만 통과를 했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만약에 얘가 평행을 이루는 거였어, 그러면 통과했을 거야. 근데 수직을 잃어버리니까 얘를 통과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평광판은 수직은 통과할 수 없다, 평행만 통과한다, 요 원리를 알아두셔야겠네. 그러니까 가로막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스마트폰 화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야외 시인성이 향상되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반사된 외부광은 화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는, 야외 시인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이와 같은 기술은 OLED 스마트폰 야외 시인성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이지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그래서 OLED가 내는 빛의 세기를 높게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외부광이 화면의 외부 표면에 반사되어 나타나는 야외 시인성의 저하도 방지하지 못하는 문제점. 그래서 이 OLED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이 글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시험에 낼 거리가 지금 뻔하죠. 우리가 봤을 때 요런 거 명암비를 구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이런 개념들, 그 다음에 요 원리, 요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제일, 두 문제 낸다고 하면 이 1번에서 5번으로 얘기했던 높이는 방법과 명암비가 제일 적합해 보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로 가봅시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했네요. 햇빛은 진행 방향의 수직인 모든 방향, 아까 그림에서 얘기가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답이 굉장히 쉽게 나오겠고 적절한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우리가 기억을 한번 찾아보시면 스마트폰 화면의 명암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 명실 명암비를 높이면 야외 시인성이 높아진다, 아까 나왔었고, 휘도를 측정하는 환경에 따라, 그치, 밝은 데서 하면 밝은 명자니까 어두운 데서 하면
암실 해가지고 명실과 암실은 뭐에 따라서 구분이 됐어? 그치, 외부광. 외부광이 있으면 명실, 없으면 암실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네.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검은색을 표현할 때 휘도로 나눈 값이고, 그치? 그래서 아까 야외 시인성을 높이려면 얘를 높이거나 얘를 낮췄어야 되는데 얘가 높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얘를 낮추는 기술을 OLED에 적용했다라고 아까 얘기가 됐네. 화면에 반사된 외부 광이 눈에 많이 들어올수록 명실 명암비가 낮아진다. 그치? 얘가 많이 들어온다는 건 검은색 휘도가 많아진다는 거고, 그러니까 야외 시인성은 떨어지겠지. 왜? 얘가 낮춰지거나 얘가 높아지면 명실 명암비는 높아진다니까. 그러면 1번으로 한번 2번 한번 볼까요?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가 낮아질수록, 흰색의 휘도가 낮아졌어. 흰색이 휘도가 낮아졌어. 얘가 높아져야 명실 명암비가 높아진댔잖아. 그럼 낮아지면 명실 명암비는 낮아지겠네. 낮아진다 해야 되는데 높아진다 했으니까 답은 2번 이렇게 고르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니은은 OLED가 되는 빛의 세기를 높게 유지해야 되는 이유로 적절한 것은 왜? 생각을 해봐. 앞에서 빛의 세기가 굉장히 강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 평광판을 투과하는 것도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시면 OLED가 되는 빛 중 일부가 평광판에서 차단되기 때문에 높은 세기를 유지해야지. 평광판에 보세요. OLED가 내는 빛도 평광판에서 차단되어 휘도가 낮아지니까 높게 유지해야 그나마 휘도도 높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때 요거는 조금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기능으로 묻기가 괜찮아. 그 다음에 보기 A의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래. 이걸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네. 1번 외부광은 A를 거친다는 건 아까 평광판을 거치는 거지. 그러면 아까 이 그림 생각하면 편해. 요거 요 그림을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A야. 평광판, 그 다음에 여기가 B라고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A를 거치면서 투과축과 평행한 것만 남게 된다. 그걸 아까 평행한 것만 남아서 선형평광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네. 그러니까 선형평광 이렇게 나오는 거지. A를 거쳐 B로 나아가는 빛, 그러니까 평광판을 거쳐서 위상 지연 필름으로 나아가는 빛은 진행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 진동한다. 그쵸? 요거는 뭐 당연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계속 반복됐었지. 그 다음 B-를 거쳐 이거 반사돼서 이쪽, 지금 얘는 진행 방향이 이렇게 돼 있고 얘는 반사돼서 밖으로 나가는 요거야. 진동 방향은 A를 거쳐 B로 나아가는 빛의 진동 방향과 수직. 그치? 아까 얘는 평행한 걸 같다면 얘는 수직인 게 나와서 여기 통과가 됐어, 안 됐어? 안 됐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수직을 이룰 수밖에 없겠지. 얘가 이렇게 간다고 치면 얘는 이렇게 갈 테니까 수직이죠. 그 다음에 B-를 거친 빛은 진동 방향이 A-의 투과축과 수직. 그쵸? 아까 수직을 이루니까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었네요. 그래서 적절한 것들은 좀 봤고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볼까요? B를 거친 빛은 이 B를 거쳤다는 거지. B를 거친 빛은 기판에 의해서 A를 거쳐 B로 나아가는 빛과 A를 거쳐 B로 나아가는 건 선형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형태로 평광이 받게 된다. 아니죠. 지금 보시면 아까 이거였지? A를 거친 건 뭐가 돼? 선형이 되지만 B를 거치면 원형이 되기 때문에 다른 평광을 으로 바뀐다 라고 해야지. 그렇지? 다른 형태 뭐가 되는 거야? 원형이 된다. 그래서 선형과는 다르다 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문맥상음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LED는 제가 볼 때는 요 그림을 이 그림으로 나왔던 걸
이 그림으로 조금 평면화시키고 이걸로 같이 이해를 하신다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요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계산하는 거라든지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이 부분 원리 부분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명암비 구하는 거 요런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 크게 이 안에서 거의 출제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만 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